안녕하세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3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요. 두 딸을 키운 경험에 비춰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물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퇴직하고 나서 부모 교육을 하면서 또 느끼고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간혹가다 또 학교에 강사로도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도 저의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저의 자녀를 키우면서 힘겨웠던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지나오고 보니까 정말 제가 고민했던 부분, 커다랗게 부각되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간 와서 과연 그럴까 되물어 본다면 사실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게 느껴지고, 원론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까지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내 자녀에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공부를 시킨다면 우리 아이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천재를 제외하고는 아이가 감내할 그 양이라는 거는, 능력이라는 거는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양이 이만큼이라고 한정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많은 애를 쓰고 내 아이에게 준다 한들 그거는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풍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한정된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런 많은 공부를 하면서 1시간 하는 것보다 2시간이 수월하고 2시간 하는 것보다 3시간 이렇게 하면서 7, 8시간 하면 우리 아이는 정말 탑이 될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능력이라는 건 아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풍선을 불었을 때 일정한 수준까지는 풍선이 계속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고 불면 불수록 그 팽팽한 풍선이 위태위태하다가 결국은 터지고 마는 것이죠. 제가 오랜 동안 주변에서 지켜보건데 그런 결과로 끝없이 곤두박이 치고 망가진 아이들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하거나 공부를 시킬 때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해한 만큼 이 정도면 우리 아이가 해도 돼,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 아이의 수준에서 이거를 감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많은 공부에 노출되어서 정말 번아웃 되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에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런 경우 많이 보았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대학 가는 과정을 다 이렇게 보건데, 초등학교 공부하는 양만큼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잘 갈 건가 예측해 보라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5학년인데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그 공부하느라고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학교 와서 생활하고, 어찌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은 태만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제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상위권 그룹의 대학을 가도 남을 만큼의 공부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저는 이미 5, 6학년 때 예측했습니다. 저 아이는 결코 잘 갈 수 없다고요. 롱런 할 수 없다고. 근데 정작 그 아이가 결과로 받아들인 결과는
엄청나게 실망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님도 많이 실망하고 그러지만 저는 아이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5, 6학년 때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하고 즐겁게 했더라면 중고등학교 가서도 여유 있게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자기 수준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한 아이의 예라고 보시면 뭐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하지만 이런 사례는 무지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최근에 강사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2학년 교실에 가서 만난 아이입니다. 한글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서 왜 그럴까? 뭐 학교 환경이나 주변 환경을 보면 충분히 환경적으로 부족해서 이 아이가 한글을 깨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임선생님 말씀은 영어 유치원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한글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려운 영어 공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의 뇌가 사실은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제 기능을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뭐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이끌어가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손을 들지만 발표를 시켜보면 사실 질문의 어떤 맥락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답변을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냥 자기 언어로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실에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요. 운동장에 나가서 그 아이가 신체 활동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영락없이 어눌합니다. 평균적으로 아래 수준인 거죠. 이 아이가 신체 능력까지 떨어져서 있다는 걸 보니까 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정말 뛰어놀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저 학교 와서 보면 책은 계속 들고 있어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학교가 끝나면 오후에는 무엇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국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죠. 저는 이 아이랑 책을 읽고 이야기도 하고 뭐 집에서 놀이도 놀고 여러 가지 활동할 게 많고요. 아이가 생활 질서를 더 넓히고 신체 능력을 더 확장시켜야지 이 아이 뇌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편협적으로 어떤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척 안타까웠죠. 중국어는 재미있니? 그랬더니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이겠죠. 아이가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근데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고 뭐 5, 6학년만 되면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았는데요. 아이들과 완전히 고립될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왜? 보이기 때문이죠. 이 아이는 지금까지 패턴을 유지할 것이고요. 아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신체 능력 없으면 아이랑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고립되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에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계속해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아마도 유치원 수준에서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겪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죠.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내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도 내 아이가 지금 충분히 받아들일 수준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뭐 초등학교 몇 학년에선 충분하지. 그래 해봐. 이러면서 아이를 하도록 설득하거나 사실은 말이 설득이지 강요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아이가 제대로 한다고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거는 능률도 오르지 않고 사실 왔다 갔다 하니라고 에너지 소모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고등학교 가는 경우 정말 공부 잘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들 제외하고는 코앞에 입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지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많이 힘겹죠. 그런데 자아가 강한 아이들은 많이 거부하고 튕겨나지만 그 중간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끌려가고 억눌려서 공부하게 되는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번아웃이 돼서 시험을 치르면
엉망으로 치르거나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뛰어난 그곳에서 사실은 벌어지는 일들이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 성공 사례만 떠올라서 부모님께서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내 아이에게 적용하겠다는 생각이 많으시는데요. 실패하는 아이도 많고요. 교육열이 정말 높은 곳에서는 더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겪게 되는 것이 우울증이고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과열된 이 환경에 노출된 교육적인 정서를 조금 더 차분히 가라앉히고 좀 더 내 아이에게 맞는 거, 꼭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내 아이의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단계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내 아이에게 제시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의 능력은 마음만 먹으면 커지는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이끌어 주실 때 꼭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